최근 태국에서는 중국 관광객들로 인해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호텔 내에서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좁은 복도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 바닥을 차지하고 앉아 사람들이 지나가는데도 자리를 잘 비켜주지 않는 모습이 자주 목격되고 있어요. 심지어 호텔 식당에서는 한 중국 관광객이 마스크팩을 한 채로 식사를 하러 와서 마스크팩의 내용물이 뷔페 음식에 떨어지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이 장면을 본 사람들은 기겁을 하지 않을 수 없었죠. 태국 정부가 중국 관광객들에게 우호적인 정책을 펼치며 문을 활짝 열었지만 이제는 이 중국 관광객들로 인해 태국에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과연 이로 인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최근 태국에서 한국 여행 금지라는 해시태그가 빠르게 확산되며 한국을 보이콧하려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 시작은 한국 이민당국이 태국인 관광객들에 대해 엄격한 입국 심사를 시행하면서 비롯되었어요. 많은 태국인들이 한국 입국을 거부당하는 사례가 급증하자 SNS를 중심으로 한국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이에 따라 반환 정서가 급속히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 태국을 찾는 한국인 관광객들도 줄어들었고 관광업계에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린입니다. 저는 현재 방콕의 한 호텔에서 일하고 있어요. 제 나이는 이제 20대 초반이지만 이 호텔에서 일하는 것에는 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저는 서비스 산업, 특히 호텔업에 대한 열정을 품고 있었어요. 여러 나라의 다양한 손님들을 맞이하며 그들의 문화를 직접 체험하는 것은 저에게 큰 매력이었죠. 하지만 제가 호텔에서 일하는 데에는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 큰 나라, 예를 들어 한국이나 일본 혹은 유럽의 유명 호텔에 취업하고 싶어요. 그곳에서 일하면서 더 많은 경험을 쌓고 경제적인 기반도 다질 계획입니다. 제 꿈은 결국 태국에 돌아와 제가 경험한 모든 것을 바탕으로 큰 호텔의 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호텔에서 일하며 매일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모든 호텔 손님들이 감사하고 소중하지만 특히 한국인 손님들은 저에게 좋은 이미지로 남아있어서 그들을 응대하는 건 언제나 즐거운 일이었습니다. 특히 예의 바르고 깔끔하게 호텔을 이용하는 모습을 대할 때면 이 일을 선택한 것이 정말 잘한 결정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들은 항상 호텔 직원들에게 친절하게 대했고 무엇보다도 저희 호텔의 규칙을 잘 지켜주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호텔을 방문하는 한국인 관광객들이 눈에 띄게 줄어들면서 저의 일상도 크게 바뀌었습니다. 한국인 관광객들의 빈자리는 점차 중국인 관광객들로 채워지고 있었어요. 태국 정부가 중국인 관광객들에게 무비자 혜택을 제공하면서 관광객 수를 늘리려는 전략이 효과를 보이고 있었죠. 태국은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독특한 문화유산으로 전 세계 관광객을 끌어모으며 관광업이 국가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태국의 관광업은 큰 타격을 받았고 해외 관광객의 급감으로 관광지와 호텔, 레스토랑이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저희 호텔도 예외는 아니었죠. 손님이 거의 없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호텔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태국 관광산업에서 그동안 많은 한국인 관광객들이 주고객층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간 태국인들이 한국에 입국하려고 하다 거부당하는 일들이 종종 일어났어요. 한국 이민당국이 태국인 관광객들에 대해 엄격한 입국 심사를 시행하면서 비롯된 것이었죠. 많은 태국인들이 한국 입국을 거부당하는 사례가 급증하자 SNS를 중심으로 한국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이에 따라 반환 정서가 급속히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태국에서 한국 여행 금지라는 해시태그가 빠르게 확산되며 한국을 보이콧하려는 움직임이 커지게 되었죠. 이로 인해 태국을 찾는 한국인 관광객들도 줄어들었고 관광업계에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태국 정부는 경제 회복을 위해 중국인 관광객을 주요 타겟으로 삼아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고 적극적인 유치 전략을 펼쳤습니다. 중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해외 관광객을 배출하는 국가 중 하나이고 그들의 소비력은 매우 강하기 때문에 중국인 관광객의 유치는 태국 경제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태국과 중국은 상호 비자 면제 협정을 영구적으로 시행하기로 결정하면서
중국인 관광객들이 더욱 자유롭게 태국을 방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저희 호텔은 다시 손님들로 붐비게 되었고 관광업계 전반에도 활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한동안 우리는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의 활기를 되찾은 듯 했죠. 매출이 증가하면서 경영진은 기뻐했고 직원들 역시 오랜만에 바쁜 일정을 소화하며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 상황이 꼭 긍정적이지만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중국인 관광객들이 몰려오면서 태국의 관광업계는 다시 활기를 되찾았지만 그 이면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호텔 복도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은 이제 흔한 일이 되었고 그로 인해 다른 손님들이 불편해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했습니다. 일부 중국인 손님들은 복도나 로비에서 큰 소리로 대화를 나누거나 바닥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불편을 주기도 했습니다. 특히 식당에서는 마스크팩을 한 채로 식사를 하러 오는 손님들이 있어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들이 사용한 마스크팩에서 흘러내린 내용물이 뷔페 음식에 떨어지는 것을 보고 저는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식당 안에서는 아이들이 시끄럽게 뛰어다니며 다른 손님들에게 불편을 주었는데 부모들은 전혀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음식을 떨어뜨리거나 식탁 사이를 누비고 다녀도 부모들은 그저 웃으며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또한 중국인 손님들은 다른 사람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어디서든 큰 소리로 대화를 나누어 식당이나 로비의 분위기를 크게 흐트러뜨렸습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서 우리 직원들의 피로는 점점 더 쌓여갔습니다. 중국인 관광객들이 많아지면서 저희 호텔의 손님 구성도 크게 변화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인 관광객과 서양인 관광객들이 줄을 이뤘지만 이제는 대부분이 중국인 관광객으로 채워졌어요. 이로 인해 저와 동료들은 그들의 요구를 맞추기 위해 더욱 바쁘게 일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문화와 행동 양식은 우리에게 큰 부담이 되어 업무가 매우 힘들어졌다고 다들 느끼기 시작했어요. 특히 예전에는 거의 겪지 않았던 문제들로 인해 스트레스가 점점 쌓여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호텔 로비에서 직원들이 웅성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 다가가 보니 동료 직원들이 얼굴이 굳은 채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한 동료가 믿기 힘든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한 중국인 관광객 부모가 자기 아이에게 태국의 유적지 노상에서 소변을 보게 했다는 것이었어요. 그들은 유적지 구역에서 화장실을 찾기 귀찮아 그냥 아이가 그곳에서 소변을 보도록 내버려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태국의 소중한 문화유산이 이런 식으로 훼손되다니 정말 참을 수 없었어요. 이 사건은 곧바로 호텔 전체에 퍼졌고 직원들은 분노와 당혹감에 휩싸였습니다. 이런 일은 그저 한두 번의 문제가 아니라 점점 더 커져가는 문제들의 일환이었습니다. 중국인 관광객들의 증가로 인해 호텔의 매출은 회복되었지만 그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은 우리의 일상을 점점 더 힘들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겪다 보니 문득 예전에 자주 찾아오던 한국 손님들이 그리워졌습니다. 한국인 관광객들은 늘 예의 바르고 호텔의 규칙을 잘 지켰습니다. 그들은 호텔 복도에서 큰 소리로 떠들지 않았고 담배를 피울 때도 정해진 장소에서만 피웠죠. 식당에서도 항상 정돈된 모습으로 식사를 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으려는 배려심이 느껴졌습니다. 특히 어린아이들이 함께 있을 때에도 부모들은 아이들이 조용히 행동하도록 잘 지도했고 다른 손님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신경 쓰는 모습이 인상 깊었어요. 한국인 손님들은 체크아웃할 때마다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호텔에서 받은 서비스에 대해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해외여행 매너를 잘 알고 있었으며 서비스를 잘한 우리 호텔 직원들에게 넉넉하게 팁도 주었죠. 그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 예의 바른 행동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되었고 요즘 같은 시기에 다시 그들을 맞이하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해지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최근 태국 내에서 한국 여행을 금지하자는 운동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한국이 태국인 관광객들에 대한 입국 심사를 강화한 것이 원인으로 태국에서는 이를 차별적인 조치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일부 태국인들은 SNS를 통해 한국을 비난하며 한국 여행 금지라는 해시태그를 퍼뜨리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에 자주 출장을 다니는 거래처 친구를 통해 이 사태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어요. 얼마 전 태국 관광업계 2인자가 벤 코리어
일명 한국금지라는 여행 트렌드를 언급하며 한국을 찾는 태국인 관광객 수가 감소한 것은 관광 명소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라며 한국의 관광 명소는 인기 영화와 넷플릭스를 통해 대중화됐기 때문에 일시적이라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이 인사는 한국을 비난한 데 이어 중국과 일본은 더 많은 관광 명소가 있는 것 외에도 태국인들에게 관광이 아닌 비자 면제뿐만 아니라 저렴한 물가 등 두 가지 큰 매력을 제공한다. 여기에 더해 놀라운 전망과 좋은 분위기가 있다고 한국인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비교 발언까지 감행했다고 해요. 이 소식이 알려진 후 그간 참고 있던 한국인 네티즌들의 감정이 폭발해 한국인들 역시 태국에 대해 안 좋은 감정을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태가 커지자 결국 해외여행 시 한국보다 중국이나 일본이 더 낫다며 한국 관광 폄하 발언을 한 태국여행사협회가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게 되었죠. 태국여행업협회는 협회 입장이 아닌 일부 관계자의 개인적 발언으로 오해와 심려를 끼쳤다며 협회 차원에서 한국의 관광객을 많이 보내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사과했습니다. 실제로 한국을 방문하는 태국인들의 숫자가 많이 감소했고 태국 내에서는 한국 여행에 대한 반대 분위기가 상당한데요. 태국인들은 2021년 9월 도입된 KETA 전자여행허가 제도가 그 원인이 된다고 말합니다. KETA는 한국에 비자 없이 입국이 가능한 방문객이 사전에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 정보를 입력하고 입국을 허가받는 제도예요. 태국은 이 조치는 차별이고 이 제도를 취소해야 한다고 외칩니다. 그러나 한국은 관광을 왔다가 불법 노동자로 눌러앉는 일을 막기 위해 엄격한 심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거죠. 사실 이 문제의 이면을 살펴보면 한국이 취한 조치는 불법 체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필수적인 대응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 법무부는 불법 체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력한 조치를 발표했으며 이는 한국의 노동시장을 보호하고 불법 체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한국에 입국한 태국인 불법 체류자 수는 2015년 5만 2천여 명에서 작년 9월 15만 7천여 명으로 3배 가까이 급증한 것을 보았을 때 한국 정부의 이러한 조치는 자국의 안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방어적인 조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태국 국민들 역시 이 점을 이해하고 왜 한국이 이러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는지를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나라는 자국의 법과 질서를 지키기 위해 때로는 엄격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는 다른 나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태국도 자국민이 입국을 거부당한 것만을 강조하기보다는 그 배경에 있는 문제와 한국 정부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태국이 KETA 제도의 취소를 당당하게 요구하고 싶다면 불법 체류자 문제를 해결하면 될 것입니다. 현재 한국에 체류 중인 불법 체류자들이 자발적으로 귀국하여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다시 한국을 방문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아닐까요? 이것이야말로 양국 간의 관계를 더욱 긍정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일 것입니다. 저의 생각을 정리하자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양국은 서로를 비난하기보다는 건설적인 대화를 통해 이해를 넓혀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한국과 태국은 오랜 시간 동안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왔고 앞으로도 많은 교류와 협력을 통해 더 나은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불법 체류자 문제도 하루빨리 해결되어 다시금 많은 태국인들이 한국을 방문하고 저 역시도 많은 한국 관광객을 다시 만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되어 양국 간의 우정이 더 깊어지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제 사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태국과 한국의 관광산업이 서로에게 윈윈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오늘의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흥미롭고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